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낭콩입니다. 저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올해 지금 남은 예정된 분양만 해도 17,000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보면 지금 부산에 잠깐만요. 어, 어, 자, 지금 보면 부산에 분양이 17,000세대나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미분양 현황은 어떻냐면요. 분양도 일단 많고 음, 지금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하면 다 음. 지어졌는데도 나가지 않고 있는 아파트가 주택 역대 최대다. 그리고 지금 다른 일반적인 청약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것 또한 미분양이 많은데 드파인 광안이 평균 분양가가 12억이었어요. 평당가 3,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경쟁률 13대 1까지 나왔단 말이죠.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청약 결과가 7.8대 1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가장 최대였다 했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최근 청약 경쟁률을 깼거든요. 드파인 광안이. 오늘까지가 계약일로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후에 얘가 계약률이 얼마나 됐는지 저는 청약 결과는 좋았다고 하지만 얘의 계약률이 얼마나 좋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산을 보면요. 미분양 또한 부산이 지금 최대가 거의 5,000세대보다 조금 많았던 게 2019년도였어요. 그런데 2024년도 지금 미분양이 최대를 찍었어요. 23년도에 보면 2,600으로 시작해서 거의 지금 1년 반 조금 지났는데 2배 이상의 미분양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현재 8월 말까지 이제 미분양 개수를 보면 5,600세대죠. 앞으로 남아있는 분양 17,000세대 남아있죠. 준공후 미분양도 최대라고 해요. 그러면 현재 분위기는 부산은 어때 보이시나요? 좀 안 좋아 보여요. 네. 이것만 보면.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음. 저희 댓글창에 한 번씩 남겨봐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되게 특이해요. 분양 많죠? 미분양 많죠? 근데 청약 결과는 최대가 나왔어. 그럼 지금 분위기는 현재 분위기 어떤지 궁금해야 되고요. 25년도 내가 어쨌든 지금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집값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25년도 집값 어떻게 될까? 한번 예측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채팅방에 천천히 편하게 남겨주셔도 되세요. 네, 자유롭게. 네, 오늘 저는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해보고 싶거든요. 네, 자기 의견 네, 남겨주세요. 네. 지금, 미분양 현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가장 최근 건데, 8월 31일 기준이라고 나오잖아요. 미분양은 8월, 자, 2달 정도 전에 결과들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부산의 미분양 8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5,600세대고, 지금이 10월 24일이니까 거의 2달 지났죠. 이 2달 사이에는 이 미분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데이터가 없어.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다 찾아왔어요. 오. 네, 23년 하반기부터 청약 나왔던 것들이 전부 미분양으로 쌓이고 있거든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하나씩 볼게요. 연제구, 남구, 동래구. 요즘 가장 광고 많이 했던 곳, 해링턴 마레가 84랑 59, 뭐 73, 뭐 A타입들은 전부 완판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완판 됐다고 하기 때문에 아, 완판 됐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롯데캐슬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개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지금 2세대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시청역 해무로 센티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보면 알겠지만 얘는 거의 안 빠지고 있어요. 23년도에 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반이나 지났는데 얘는 거의 안 빠지고 있다. 안 빠질 세대수기도 하고 뭐 브랜드기도 하죠. 자, 그리고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24년 상반기에도 분양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보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저기 가고 싶다.
청약이라도 한번 넣어보고 싶다. 솔직히 드파인 광안은 비쌌지만 네, 누구나 관심은 가지고 한번 살아는 보고 싶은 아파트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떨어지더라도 음. 넣어보고 싶은 곳인데 여기 봐봐요. 내가 넣고 싶은 곳이 있었는지. 근데 현재 이렇게 제가 그때는 미분양이었지만 여기에도 완판된 곳들이 있어요. 솔직히 완판될 줄 몰랐는데 완판된 곳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24년도에도 쭉 이렇게 계속 미분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23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지금 상반기, 하반기까지 이 나온 모든 청약들이 다 미분양이었고요. 자, 24년 상반기까지는 다 미분양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24년 이제 하반기예요. 네. 하반기에 분위기를 조금 바꿔놓을 것. 바로 드파인 광안이 12대 얘 지금 12대 1 경쟁률 나왔죠. 분양가 얼마였다? 12억이었다. 평당 3,300만 원이에요, 여러분. 평당가 3,300만 원. 저는 부산 사람들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나온 것들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청약 결과는 그래. 분위기가 앞으로 나올 청약 많고 미분양 많이 쌓였고 현재 23년도 하반기부터 24년 지금까지 다 미분양이야. 그러면 앞으로 25년도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5년도 입주 단지예요. 한번 볼게요. 이게 자, 전부 제가 이거 다 캡처를 해왔거든요. 부산 진구에 입주 물량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 입주 물량 많은 곳이 바로 강서구 에코델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연제구고 진짜 나머지 이 네 곳은 완전 부산에서 사이드예요. 그러면 거의 사람들 안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핵심지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수, 동남, 진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진구 이렇게인데요. 해운대구 물량, 입주 물량 없죠. 그리고 수영구 입주 물량 없죠. 동래구 입주 물량 없어. 남구 입주 물량 없어. 그나마 옆으로 퍼진다고 했을 때 금정구 없죠. 저는 이제는 핵심지 25년도에는 부산 입주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사람들이 25년도에 갈 만한 곳은 어디인가를 보면요. 여기 바로 연양라인, 네. 이제 영양라인에 양정자이 더샵 SK뷰가 있어요.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바로 양정자이 SK 더샵 바로 옆에 있는데 9억 5천에 뭐 확장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분양가였거든요. 얘가 미분양이었어요. 아니 미분양이 아니라 줍줍까지 갔다가 솔직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을 때 네. 얘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빨리 완판될 줄 몰랐어요. 2달 만에 얘가 완판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는 부산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입주 물량이 이래요. 혹시 가고 싶은 아파트가 있나요? 여기서? 요 2번 하고요. 네. 네모박스 있는 곳 정도. 예. 딱 그 정도밖에 없네요. 근데 저는 오늘 지금 계신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요. 에코델타시티 가서 여러분 살고 싶어요? 부산 이제 중부산, 동부산 사람들은 거의 안 갈 것 같고요. 김해나 거제도 사람들이나 이제 사상 뭐 여기 계신 분들, 일부 북구 계신 분들 뭐 이 정도 수요죠. 저는 방금 대장님께서 진짜 좀 요지를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그 얘기 제일 많이 해요. 부산 지금 가장 전 좋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하면 부산 인구 없어지는데요. 노인과 바다 아니에요? 뭐 일자리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산이 진짜로 인구가 감소만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무런 물음표를 가지지 않아요. 서울이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서울 인구도 빠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알아야 됩니다. 예, 서울 인구는 그럼 여러분 왜 빠질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서울 집값이 계속 지금 너무 비싸지고 있기 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적어져요.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나 진짜 일자리 있는 세대들은요. 맞아요. 지금 밤비, 맘님, 경기도, 인천 여기로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진짜 보면요. 서울 인구는 빠져나가고 있지만 경기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에코델타 시티가 새로 신도시가 생겨요. 음. 그럼 여기에 3만 세대 이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음. 3만 세대 이상이 들어오는데 그럼 여기 누가 와서 살까? 부산 사람들 다 싫어하는데. 자, 강서구가 이렇게 있으면 거제, 김해, 뭐 창원, 저는 여기 있는 이제 지방에 있는 인구를 강서구 에코델타가 빨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코 부산은 인구가 줄어들지만 약한 인구는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그 다음 인구수는요, 부산이에요. 네. 예, 절대 그 인구를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밖으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어디가 미분양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미분양 그 파일은요, 네. 부산시, 자,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볼게요. 네이버 들어가면요, 부산 미분양 현황 아파트 검색해 보면요,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바로바로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런 미분양 현황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부산시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 시청? 예. 자, 지금 부산 미분양 현황 이렇게 검색하면요. 여기 부산시 분양 정보에서 미분양 주택을 바로바로 알려줍니다. 들어가서 이걸 바로바로 다운받아 보시면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최근 게 8월 31일 거 여기서 여러분께서 일단 이걸 예시로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네. 미리 보기를 하면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캡처했던 거거든요. 현재 총괄 미분양이고요. 구별로 미분양 현황 나오고요. 네. 다운받으면 네. 됩니다. 엑셀 파일을 총괄표다. 아, 총괄표가 있고 업체별. 자, 여러분 보면요. 여기서 총괄표를 받았을 때 부산광역시에서 서구, 동구, 남구, 구별로 이게 아파트까지 다 나와요. 여기 나와서 어떤 아파트가 미분양 그 세대가 언제 얼마나 빠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서구에 사업주체 비공개 요청에 의해서 비공개 조치 요렇게 적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단지에서는 내가 미분양하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을 테고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미분양 현황들 업체별 지금 비공개 조치해 놓은 거 있죠. 네. 오늘 제가 다 찾아왔어요. 와, 이것도 찾을 수가 있네요. 네, 약간 이거 다 찾을 수 있는데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다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 천천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완판됐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8월 31일까지 사업주체 비공개 요청에 의해서 안 보이겠어요. 그런데 8월 31일까지 얘는 미분양이었지만 언제 완판이 됐냐면요. 9월 초에 완판이 돼서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5월 30일에 청약을 했고 2달 만에 완판을 이뤄냈어요. 그러면 얘는 가격이 어땠는지 여러분 한번 보면요. 평균 경쟁률은 7.4대 9.1. 그래서 부산에서 최고 경쟁률이었거든요. 얘가 분양가 9억에. 여러분 근데 여기 얘 같은 경우는 호갱농로 아파트 가보면요. 분양가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분양가 보시고 분양가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가 확장비는 있는지 중도금 이자는 있는지 이게 또 추가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확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운대 경동리인 같은 경우는 확장비가 2,7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강서구 에코델타 확장비 보면요. 500만 원이었어요. 아파트별로 확장비도 같은 평수인데 네. 2천만 원씩 이렇게 차이 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솔직히 저는 웃긴 게 땅값도 아니고 네. 공사해주는 공사비잖아요. 네. 근데도 이 아파트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중도금 이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는데 유이자냐 무이자냐에 따라서 요즘에는 3천만 원까지도 차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2천만 원에 만약에 얘가 유이자다 하면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더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청약단지 나오면요. 입주자 공고문에서 이런 거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설사들 조금 페이크죠.
분양가 싸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저는 그래서 드파인 광안이 이번에 음. 진짜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계약금을 10% 내는데 드파인 광안이 이번에 계약금 5%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에 만약에 10% 계약금이면 이제 9천만 원 내야 네. 돼. 근데 드파인 드파인 광안 5% 계약금이면 6천만 원만 내면 네. 되니까 이게 사람들의 심리상 이제 돈이 초반에 초기 자금이 적게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있으면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도 제가 담아왔거든요. 네. 지금 남구 해링턴 마레가 굉장히 잠시만요. 광고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얘도 이제 엄청나게 미분양이 진짜 많았는데 블랑 서밋이 굉장히 생각보다 선전했고, 그리고 블랑 서밋 같은 경우에는 안심보장제를 시행을 했었거든요. 계약금 내고 내가 일정 기간에 원할 때 취소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안심보장제를 시행하면서 굉장히 선방을 이뤄냈고, 그리고 그 가까이에 있는 이제 해링턴 마레가 그 블랑 서밋의 버프를 좀 받아서 되게 빠르게 소진을 한 것 같아요. 분양가가 얘는 7억 5천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두산 이브더 제니스 오션시티가 거의 가까이 있는데도 6억이에요. 6억대에 분양을 했고 지금 매물도 많아. 근데 얘를 굳이 7억 5천 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링턴 마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확장비 2,200에 중도금 이자는 무이자였다. 확장비까지 하면 7억 8천이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7억 8천. 세다. 근데 얘가 지금 5973 타입 완판을 했고 84 타입도 A 타입은 확실하게 완판을 했는데 84 타입도 거의 완판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저는 좀 놀라긴 했어요. 이번에 좀 마케팅도 좀 대대적으로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블랑 서밋이에요. 블랑 서밋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평당가 얘가 3,100만 원 정도. 워낙 하이엔드 아파트다, 뭐 북항 재개발 호재를 품고 있다 했는데 미분양 나올 거라고 사실 좀 네. 예상을 했었고 이제 비공개 조치를 했지만 얘도 보면 그 발코니 확장비가 뭐 3천만 원, 그리고 여기는 가봤을 때 전부 옵션이 유상 옵션이었어요. 그래서 분양가는 뭐 이렇게 평당 뭐 38평이 뭐 13억 이렇게 했지만 옵션가가 1억이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좋기는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그 연예인분들도 와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해서 좀 더 버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완전 사람들에게 잊혀진 단지 네. 중에 하나, 지금 관심도 못 받고 이제 광고를 안 하다 보니까 아예 좀 이렇게 잊혀지는 단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또한 워낙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제 사업자에서 이제 공개를 안 했더라고요. 얘는 얼마였는지 한번 볼게요. 84 타입이 얘도 7억 5천에 확장비 2천. 지금 분양가들이 거의 다 세다. 올 초에 나왔던 것들은 거의 7억 5천이었는데 지금 하반기 나오는 것들 하반기에는 거의 진짜 8억 5천을 하고 있으니 네. 한 6개월 만에 1억이 분양가가 뛸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여기 엄궁상구역이고요. 더샵 디오몬트도 사업 주체에서 이제 비공개 요청을 했었고요. 얘는 얼마 나왔나 봤더니요. 분양가 이렇게 보면 이제 분양가 6억이에요. 네. 좀 싸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좀 싸 보이네요. 네. 얘는 지금 얘도 지금 올해 6월 달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6월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 6억? 싸네? 약간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중도금 이자 또한 무이자고요. 근데 또 약간 위치가 또 조금 사상에 맞죠. 좀 아쉽고. 근데 그 엄궁이나 사상구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뭐 지하철도 생기고 거기 뭐 롯데마트랑 이렇게 대단지 생긴다고 가고 싶어 하는 수요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 동네 사시는 분들은. 근데 저희처럼 이제 넓게 보면 사실 6억이면 또 연장 라인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고민은 돼요. 오늘 사실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청약 단지들이 사실 너무 비싸요. 네. 진짜 비싸도 비쌀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입지에 비해서 다 그렇죠.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가격들이면 입지 좋은 기축 단지들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은데 예. 오늘 그런 단지들은 이제 2부에 고 대장님께서 소개시켜 주실 거잖아요. 아, 네. 음. 몇 개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자 이런 거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어차피 안 팔리는 거. 네. 지금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84 타입 얘 분양가 6억 7천에 확장비 2천만 원이면 얘도 7억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양정자이 들어갈 수 있네. 네. 맞죠, 맞죠. 네. 양정자이가 지금 프리미엄이 5천에서 1억 정도 하더라고요. 네. 해운대도 들어갈 수 있고. 맞죠. 해운대도 가능한 단지가 있습니까? 있죠. 중동에? 뭐 중동이라든지 뭐 네, 좌동, 재성동 하면 오늘 그러면 풀어주십니까? 찾아보죠. 예. 그리고 그 평당 분양가 5천만 원이었던 테넌바움 여기가 294세대였는데 얘는 그냥 쭉 미분양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광고를 좀 하는 것 같던데 분양가 5억 할인한대요. 네. 그래도 여기 보면 여기 지금 5억 할인 막 이렇게 광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도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지. 서울 사람이라도 안 사겠다. 네. 근데 지금 저는 좀 유의미하게 이제 분양이 완판된 곳들이 사적공원, 대강 로제비앙. 완판됐네요. 네, 얘가 완판이 됐는데 29년에 입주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사실 5년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8월 말까지만 해도 이제 미분양이 300개 정도 남았는데 얘도 어떻게 보면 두세 달 만에 완판이 된 거죠. 솔직히 얘는 브랜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연양 라인이다 이렇게 막 핫하지도 않았어.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완판을 했더라고요. 네. 29년 입주인 게 큰 한몫한 것 같아요. 29년 입주라서 그런지 여기는 진짜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여기 실제로 가보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동네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제 2세대 남았고요. 동네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분양가가 싸지 않았어요. 네. 분양가도 비쌌고요. 확장비 이렇게 더하면 얘도 9억 5천이었어요. 네. 예, 양정 롯데캐슬 프렌티라고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네. 2세대 남았으면 사실 뭐 완판 이제 그렇죠.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솔직히 완판될 줄 몰랐던 곳 여기 디에트르 디오션 아십니까? 네. 여기 솔직히 여기 부산의 마지막 공곡 택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완판됐지? 그렇죠. 근데 보니까 분양가가 얘는 그래도 진짜 이제 싼 편이에요. 네. 그리고 정관 분들이 네. 좀 넘어왔더라고요. 장안고가 있어서 그게 좀 좋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런 부분도 있고 신축이고. 근데 이런 것도 봐도 잠시 이런 데 보시면 요런 데도 보면 9억 분양할 때 당시에 해운대 자이가 9억에 있었고요. 사실 요거 할 때 당시에 일강신도시도 5억대가 있어요. 그래 보면 사실 미분양이 날만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조금씩 서서히 정리되고 있다라는 게 좀 현재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오늘 미분양 상황을 알려드리는 건요. 미분양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얘네처럼 우리가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곳들이 완판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싼 분양가들이 완판이 되면 방금도 대장님께서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9억 5천인데 완판이 됐다. 근데 이때 가격 해운대 자이가 9억대였다. 네. 맞죠? 최근 진짜 한 2달 이내에 이게 9억 5천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면요. 이거 가겠어요? 안 가죠. 안 가죠. 네. 당연히 해운대 자이 갔겠죠. 근데 이렇게 조금 시야가 이제 그 동네 위주로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안 보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롯데캐슬 프론티엘 같은 걸 선택할 수 있었지만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요. 해운대 자이를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미분양이 이렇게 완판되면요. 여러분 상급지 가격들이 자존심 상해요. 그럼요. 네. 그래서 가격이 무조건 뛰고 아까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대장님하고 잠시 이야기하면서 대장님 해운대 자이 14억 거래됐다. 이거는 분명히 저는 생각하기에 남천 자이가 13억 9천 찍은 거에 해운대 자이가 자존심 상했다. 마린자이. 네. 해운대 마린 자이가 자존심 상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일광유림 같은 경우에도 얘 이제 최근 8월 31일까지는 200세대 정도 남았는데요. 얘가 이제 계약률이 95% 이상이 넘었대요. 네. 네.
그러면 얘도 이제 거의 완판이다. 이제 1광 가격, 1광 얘 지금 가격을 한번 볼게요. 가격 얘도 어떻게 보면 분양가가 5억대? 이게 합하면 이제 6억이니까 사람들이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제가 여기는 모델하우스 구경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그 요새 미분양들 보는데 제가 모델하우스 가면 현장의 소리도 좀 느낄 수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계약하러 진짜 실입주민들이 많이 오나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어디서 많이 왔어요 하니까 좌동. 네. 좌동에서 제일 많이 왔다. 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구축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버신 분들은 샌텀시티나 마린시티로 갔고 여기서 이제 신축을 찾는 분들이 일강신도시로 오게 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이 가격이면 사실 일강 자이나 이 편한 세상 이런 거 갈 수 있는데 그 자이나 이 편한 세상은 현재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요거는 지금 계약금 요것도 5%였나 걸어놓고 어쨌든 27년에 잔금을 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쏠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점점 좀 낯선 아파트긴 합니다. 이제 네. 재미없으실 거예요. 아마 뭐 이건 다 넘어갈게요. 오늘 근데 제가 이거는 좀 신기해가지고 원래 몇 세대 남았는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얘는 빵빵 뜨네. 그렇네. 얘 완판 됐나? 그럴 리가 없는데 싶어가지고 오늘 여기 제가 전화해봤거든요. 네. 근데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 회사에서 다 사드린 거 회사 보유는 분으로 파는 건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해봤고 네. 이런 단지들은 진짜 큰일 난 게 25년 8월 입주예요. 어. 그리고 막 25년 3월 입주인 그 냉정역 비스타 동원 네. 그런 단지들은 진짜 막 부도 안 날까 약간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얘가 22년 6월 달에 분양이었거든요. 네. 경쟁률이 그때 당시만 해도 18대 1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셌네. 이게 분양 세대수가 적기도 했지만 네. 지금 이 세대수에도 저는 뭐 2대 1 정도밖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인기 없는 단지들도 가게 만든다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 그 대연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 가도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얘도 미분양 세대 4세대 남아있어요. 대형 평수 남아있는데 1층, 3층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얘도 지금 분양가에 비해서 막 2억씩 이렇게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가에만 사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이런 건 오히려 좀 만약에 가서 보고 괜찮다 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 이제 최고가 12억 4천까지 찍었는데 분양가 보면 비슷하긴 한데 네. 이제 평수나 그리고 타입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4개 남았는데 2개는 물건 진짜 별로다. 아예 뷰도 안 보이고 꽉 막혔다. 근데 이 2개는 그나마 갈만하다. 1층은 1층대로의 그 맛이 찾는 사람 있을 테고 3층은 그래도 좀 괜찮다. 그래서 요 2개는 한번 볼만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시청역 해무로 센티아 얘 같은 경우에도 6억 5천 7억.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건요. 분양가가 어쨌든 진짜 이렇게 안 좋은 데들은 6억 이상. 그리고 롯데캐슬, 프론티엘 이런 데는 9억 중반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자료를 많이 챙겨왔거든요. 진짜 많네요. 네. 직접 다 만드신 거네요. 자료가 또. 예, 직접 지금 다 만들었는데 앞으로 근데 여러분 청약 좀 관심 가질 만한 단지는 어디 있나? 왜냐면 청약 같은 경우에는 돈이 10%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들어오는 최근 이제 가장 가까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센텀파크 SK뷰가 앞으로 이제 얘네도 그나마 이전에 분양했던 곳들보다는 좀 낫거든요. 뭐 감천 요렇게 빼고더라도. 그럼 얘네는 이제 여러분께서 청약 결과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계약률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거를 한번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후에는 부산 분위기가 이러한데 그러면 이제 대장님께서는 기축 단지들 갈 수 있는 곳 어디 있는지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보시죠.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전부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진행이 돼서 시간이랑 공간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딱 하루, 오전, 오후. 오전에는 프라이빗 세미나, 오후에는 같이 이제 임장,
특별지역으로 임장을 갈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11월 24일 하루만 시간 뺄 수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제 평상시에는 내가 생활하면서 강의 듣고 꼭 필요한 것만 직접 해볼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딱 하루만 이제 시간을 빼서 오시면 됩니다. 11월 24일 일요일 오전 오후입니다. 네.